만약에 이제 지금 강간죄가 비동의 강간죄로 바꿔진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의가 없이 강간을 하면은 죄가 되는데, 이제 고소를 했을 때는 당연히 피해자는 동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 95%의 성관계가 완전히 여성이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다는 거죠. 이 경우가 되면은 저는 남성이 대시하는 거는 정말 거의 쿠데타에 이르는 그런 도적의식이 아니면은 남성의 대시는 굉장히 없어질 것이고, 한마디로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모든 죄에 적용되는 이 무죄 추정,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라고 해서 헌법에 규정한 무죄 추정이 오직 이 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 이게 이제 비동의 강간죄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 사례보다도 최근에 이제 입법청원이 등장해서 이제 벌써 국회의 상임위로 다시 올라가게 된 비동의 간임죄에 대해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이게 206개의 이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이제 입법청원을 넣어서 지금 이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게 한 건이 성사가 되려면 5만 건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5만 건이 2개가 성사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국회 소위원회에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비동의 강간죄에 반대하는 이제 입법청원은 또 우리 안세훈 변호사님께서 이제 올리신 입법청원이 있는데 현재도 2.7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비동의 강간죄가 어떤 거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반이 양론이 있고 많은 남성분들을 비롯한 이런 변호사님들이 반대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한 경우에 이제 강간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아주 엄한 죄로 처벌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입증할 책임이 일단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라고 검사가 이제 타인의 통장도 보고 CCTV도 마음껏 보고 엄청난 권력을 줬잖아요. 검사가 압도적인 권력으로 입증을 하라고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근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인 거죠, A는. 그래서 그렇다면 검사가 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지금 강간죄가 비동의 강간죄로 바꿔진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의가 없이 강간을 하면은 죄가 되는데, 이제 고소를 했을 때는 당연히 피해자는 동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동의가 없었다는 거를 이미 피해자가 주장하는 순간 이 죄명으로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는 이제는 피고인, 한마디로 피소를 당한 A가 동의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모든 죄에 적용되는 이 무죄 추정,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라고 해서 헌법에 규정한 무죄 추정이 오직 이 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 이게 이제 비동의 강간죄예요. 아니 그러면 비동의 강간죄니까 동의 없이 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의라는 개념이 각자 가지는 의미가 다르고 또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과 이제 여성이, 이제 주로 이제 여성이 피해자니까 이제 여성이라고 칭할게요. 여성이 이제 성관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뭐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동의에는 이 부분에 이제 동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는 거부, 이제 거절 의사가 있을 거예요. 거절 의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겠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폭행 또는 협박은 당연히 이제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서 또 진행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갑자기 만지거나 그냥 간단한 행동이라도 꼭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죄가 아닌데, 현실은 어떠냐면 이런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존이라고 하는데, 여성이랑 이렇게 키스를 하다가 이제 가슴을 만졌어. 여성이 그에 응해서 또 서로 만지고 키스하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때 서로 나 지금 너한테 키스해도 돼? 삽입해도 돼?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남녀 관계죠. 그래서 이 회색지대에서는 이제까지는 당연하게 이제 뭐 응하였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수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묵시적 동의라거나 하거나, 또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었다, 뭐 명시적으로 내가 지금 삽입할게 이러진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이 과정을 동의라고 인정을 해서 이 부분은 형사로 처벌하지 않는 그레이존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이 되면은 이 동의 말고는 여기까지도 다 이제 처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했어요. 해서 잘 지냈어. 그러다가 며칠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확히 내 동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여성이 고소를 하게 되면, 이때 동의가 있었다는 거를 남성이 입증을 해야 돼요. 검사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죄에서만 남성이 이때 동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할 방법이 뭐가
뭐가 있을까요? 입증을 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1번, 그 당시 상황을 모두 영상으로 찍어둔다. 근데 이거는 카찰 몰카가 돼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되겠죠. 2번, 그 당시의 상황을 모두 녹음을 해둔다. 이거는 현재까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남성분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또 발생할 여지는 있어요. 3번, 서로 계약서를 쓴다. 성관계 전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약서 어플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서도 실은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때 내가 썼다고 해서 이거 쓸 때는 내가 동의했는데 쓴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그 계약서의 문구에 모든 성관계 남녀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다 세세하게 적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 키스까지는 허락한다, 뭐 아니면은 5분까지만 허락한다 한다던가.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비동의면은 다 강간이다 라고 하면은 이 95%의 성관계가 완전히 여성이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다는 거죠. 이 경우가 되면은 저는 남성이 대시하는 거는 정말 거의 쿠데타에 이르는 그런 도전의식이 아니면은 남성의 대시는 굉장히 없어질 것이고, 남녀 간의 연애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굉장히 많은 무고의 피해자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문제는 이제 크게 말씀드리자면 이 회색지대가 다 범죄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의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3번 이제 시간 순으로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때는 어쨌든 그 장소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동의를 했다고 쳐요. 근데 한 3년 지나고 이제 헤어졌어. 근데 잘 사는 모습, 막 웨딩 사진 이런 걸 봐, 남성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막 동의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는 동의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고소가 되면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많이 하는 사건입니다. 8년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어요. 저희가 맡은 이런 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폭행 협박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죄를 받아냈지만, 경찰 단계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이미 의뢰인들은 변호사비를 500에서 1000 가까이 써야 돼요. 2심 가면 더 하겠죠. 지금도 이렇게 고소하면은 어떻게 여성의 입장에서 더 수사를 해주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비동의 강간죄가 된다 그러면 시간 순으로 변하는 내 동의 이런 것들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될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저희 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남성분들이나 이렇게 피고소인들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겠죠. 변호사는 돈이 많이 벌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가 이제 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반대 청원, 전 정말 누가 나서주기를 좀 바라고, 이게 인정되면 저는 세상으로 뛰어나가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안세훈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청원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성부와 또 민주당에서는 한번 이제 공약집에 올렸다가 뺐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총선이나 대선 직전에 어느 정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몰라요. 확실하게 양측 대립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거라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꼭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에 비동의 강간죄가 청원이 거부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막아줄 방편을 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단서 조항을 만든다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일단은 입증 책임이 전환된 이상 단서 조항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여행 가기로 하는데 여행 당일날 안 나타나. 그래서 야,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계약서 썼어? 이런 사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가 이제 기본 세팅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거의 단서 조항을 넣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동의를 엄격하게 규정을 해두고 이거 아니면 다 범죄라고 하는 거라서 단서 조항을 아무리 넣어봤자 이거는 상관이 없다. 우리 헌법상 강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오직 이 범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늘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국민청원 헬게이트 열리기 전에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